예, 또 한번 이어서 또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좀 버벅거리지 않고 발음도 조금 괜찮게 했으면 좋겠네요. 근데 제가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. 이 인물도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와도 연관이 되게 깊은 사람이에요. 자, 푸이의 부인이 왕용, 문수 이 두 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. 원래 5명이 더 있습니다. 3명이 더 있어요. 그래서 총 5명입니다. 근데 그 중에 이 푸이의 부인 5명 중에 제일 안 알려져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인물을 몰랐어요. 이런 인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황제 영화에서도 이 인물을 소개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뭐 다른 드라마나 영화는 모르겠어요. 중국 측에서 이제 방영했던 거, 거기서는 이 인물이 나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봤던 헐리우드 영화 마지막 황제, 아주 오래전 영화죠. 거기서는 이 인물이 없었다.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. 뭐 왕용과 문수만 그 영화에서 있어가지고, 자, 이 여성은 이제 소개를 해주겠는데 길지 않아요. 이 아까 그 두 분, 황후 왕용과 이 후궁인 문수처럼 이렇게 내용이 없어요. 그래서 아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해드리고 말겠습니다. 또 제가 아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제가 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내용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그냥 저는 이런 인물이 있었다라고 알리고 싶었어요. 그냥.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누구냐? 탄 위닝, 죄송합니다. 또 버벅거리고 또 발음이 안 좋네요. 근데 다시 한번. 자, 탄 위닝이라고 합니다. 한국 발음으로는 담웅영이에요. 이 사람은 언제 부인이 되었는가? 괴뢰 만주국 정권 때 괴뢰 황제 푸이가 황후를 냉궁에 감금을 시켰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왕용이 지켜야 할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. 다시 말하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. 대통령 영부인 역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. 국민들이 또 원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.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황제가 있으면 황후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. 국민들한테나 정부한테나. 근데 지금 병들어 있고 푸이한테 버림을 받아서 냉궁에 감금이 되어 있고 황후가,
또 아편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가 않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,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.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대신 해줄 배우가 필요한 거였죠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인을 푸이가 취하게 됩니다.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탄위링 담옹영이라는 인물입니다. 근데 너무 그 당시 어리다고 해요. 무슨 얘기냐면 1937년 초에 푸이에게 시집을 가기 전에 17살 나이에 베이징 중학교에서 학생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해요. 만주 귀족 출신이고요. 그 다음에 타타파 씨가 이제 본 성이고, 신의 혁명 당시에 성을 타녀로, 담으로 바꿨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게레만주국 황제 푸이의 쌍꾸이란 상귀인이라는 무슨 후궁의 그 명칭인가 봐요. 그렇게 이제 후궁이 됩니다. 1920년 출생이고요. 1942년 8월 14일에 사망을 합니다. 그러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네요. 22살밖에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났네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. 자, 그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, 거기 보면은 되게 단정한 모습이죠. 좀 희미한 미소도 띄우고, 그 고육복 그 치파오에 입고 있는 모습인데, 미인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정숙한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. 애때고.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옆에 글씨가 있어요. 멋자가 있는데 그게 뭐 나의 최애 위링, 다시 말하면 나의 최고의 사랑 옥령이라고 써있죠. 그 글씨 쓴 주인이 누구냐? 푸이입니다. 자, 그것으로 보면 푸이가 담옥령에게 지니고 있었던 마음을 알 수 있어요. 좀 파악이 돼요. 뭐냐면 최애라고 그 써놨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? 그래서 되게 그 어린 부인을 되게 이뻐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조금 어여삐도 여겼다고 해요. 그러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뭐 본인보다도 꽤 나이가 어리잖아요. 그런데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든 하든 어쩔 수 없이 자기 내 부인이 돼서 황후 대신 좀 힘든 일들을 해줘야 하니까 조금 미안한 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 본처에 대한 그런 배신감, 미움,
그 다음에 자책감도 있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엄청난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. 근데 오늘은 이 어린 신부 다몽령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.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, 푸이가 왕룡의 사진을 8장밖에 보관을 안 하고 있었대요.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지니고 있었던 게,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집에다가 이렇게 어디다가 숨겨놨겠죠. 근데 다몽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사진이 33장이나 된대요. 자, 그것만 봐도 그 사랑의 그 강도가 얼마나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? 왕룡보다는 더 완전히. 그래서 갑자기 그거 생각까지 나요. 남자가 젊든 늙든 어린 것들을 좋아한다.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. 아무튼 그렇게 이뻐했다고 합니다. 근데 1942년 8월 13일 날 다몽룡이 얼마나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호전이 될 김을 못 잡는 거예요. 좀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되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악화가 되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.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? 푸이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. 막 그래서 일본 의사한테 부탁을 한 게 아니고, 그러니까 푸이가 너무 애를 태우니까 일본 측에서 이제 어떤 한 의사 한 명을 조금 실력이 좀 있는 의사를 소개를 해줬다고 해요. 그 의사도 선뜻 나서서 자기가 한번 고쳐주겠다고 했답니다. 근데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네? 치료하던 상황에서? 왜 그랬을까? 그러니까 푸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냥 돈 거예요. 이 다몽룡의 죽음에 미스테리가 있다. 그 여인이 병이 너무 깊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일본 의사가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죽은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늙어서도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. 뭐 일본이 뭐라 그러죠? 이렇게 항복하고 망하고 나서 이 푸이도 마찬가지로 그 일본 측이잖아요. 그래서 전범 포로로 체포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. 재판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. 그건 일본 의사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다. 이거는 살해다. 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추측으로 그녀의 병명이 단치푸스냐 방광염이냐 아니면 그냥 감기가 폐렴으로 넘어가면서 죽은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셋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의사가 치료를 소극적으로
해서 살 수 있었던 여인을 죽였다고 또 의심을 했다고 해요. 근데 부인은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. 자, 그 일본 의사가 누구냐? 요시카케 중장이라고 합니다. 그 정식으로 이게 병원에서 있는 의사가 아니고 군의관,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러는 군의관 장교였다고 합니다. 아무튼 그렇게 어린 푸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린 부인 다몽령은 그렇게 속절없이 22살 밖에 안 된 여인이 병으로 죽습니다. 그것도 일본 군의관이 소극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서 부의 주장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. 그게 사실이라면. 근데 그럴까요? 저는 좀 아무튼 예. 다몽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좀 제가 이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참 또 엉성하게 했네요. 원래 사실 내용이 조금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내용이 이렇게 의미가 또 없었고 제가 해석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이건 시간이 좀 얼마 안 걸렸네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다몽령에 대한 사람이 있었다. 푸이의 5명의 부인 중에 3번째 부인이었고 아마 제일 어렸고 제일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한 이 여인도 짧은 인생이지만 우여곡절 파란망장한 인생을 살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여인도 왕룡과 마찬가지로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또 나라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 그 역사의 희생양으로 세상을 등진 인물이 아니었을까 라고 저는 짧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급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엔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제 영화 배우로 이제 또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만 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